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저는 오늘 좀 웃기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미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게 트레이닝 받을 때인데, 한 번은 주임교수가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자네 이 환자 좀 보게. 그래서 이 차트를 내미는데, 시내에 있는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환자가 상당히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환자는 정말 완벽주의자야. 뭐 티끌만큼도 어떻게 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누가 1분만 늦어도 그 환자는 다시는 안 본다든가, 또 밥상에 조금만 빗들면 단식을 한다든가, 또 그래서 이 부인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혼을 하게 이르렀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도대체 왜 이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사연이 있어요. 난 도저히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그냥 완벽주의자 선을 이미 넘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자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도 똑같은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치료를 하느냐. 이제 이 정신병 환자니까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물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임교사한테 의논을 하러 왔습니다. 그 여동생, 이제 이혼은 이미 당했고, 이제 혼자 사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오빠를 좀 치료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의논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주임교사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지,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있어서 아마 제가 당번이 됐습니다. 참 그 환자를 보고 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도 그때만 해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미국 풍습도 좀 아직은 잘 모르고, 그럴 때인데, 그리고 그때 이제 정신분석도, 내가 정신분석을, 이 교육용 정신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정신이 없을 때인데, 그런데도 거기다가 또 우리는 또 이 법원에서 보낸 환자를 3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조그만 장학금을 받는 이제 그 대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 가령, 마약 환자다, 중독 환자다, 알코올 환자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너 영창을 살겠느냐, 안 그러면 치료를 받겠느냐. 그럼 누가 영창 가려고 그러겠어요? 난 치료를 받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알코올릭스를 이제 어느 대학 우리 병원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나처럼 이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를 소위 그걸 코트 리퍼럴 페이션트라고 그래요. 이제 법원이 보낸 환자야. 그걸 우리가 의무적으로 3사람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도 이제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영창 가기 싫어서 영창 대신에 이 치료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저를 치료를 받겠다는 그런 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자기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안 가면 비서가 경찰에 전화하면 바로 잡으러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는 그런 환자도 있었는데, 이제 그 환자보다도 이 환자가 정말 더 힘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거기 가서 환자로 치료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환자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정에서도 부인하고 이혼할 때도 그냥 좀 까다롭다 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한 거지, 이 정신과 환자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자기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야 돼요. 이제 내가 환자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날 보낼 때도 주의가 많았어요. 이것도 네가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이제 환자로 간 거죠. 그게 제가 이제 말을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도대체 이 영어도 잘 못하는 놈이, 미국 문화도 잘 모르는 녀석이, 이제 내가 가짜 환자로 가서
이 진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참, 제가 한 2달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좀 경험이 많은, 시니어를 보내지, 저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그리고 제가 막 한 6주인가 6번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미치면 누가 치료를 하느냐?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단 그때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가짜 정신과 환자로부터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참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웃기는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는 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정말 가능한지. 저는 그래서 이 완벽주의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자기가 까다롭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환자도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그냥, 그 정도의 방에 물론 깨끗해야 되죠. 그러고 이 친구는 정말 이 차트라든가 이 모든 게 반듯해야 돼. 조금만 삐뚤어지면 똑바로 나야 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박적인 이런 참 환자가 저로서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한테 가면 일부러 다쳐도 좀 풀고, 그때만 해도 다 넥타이를 다 매야 되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충고를 하면서, 너가 그래도 정신과 의사한테 올 때는 네가 넥타이를 매고 오느라고 제가 그런 충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이 슈퍼바이저는 그 양반은 우리 대학 교수가 아니고 밖에 교수, 외래 교수가 이제 슈퍼바이저를 해줬는데, 그 양반도 얼마나 우스운지, 야, 너 정말 이제 그만 웃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피곤한 환자가 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완벽주의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반대입니다. 저는요, 대충 합니다. 굉장히 엉성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게 대충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쓰더라도, 물론 제가 아는 거는 다 쓰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쓰긴 하지만, 그래도 허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강연을 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혹시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이 허점이 많아요. 텅 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정말 이 실수를 할 때도 정말 있죠. 그래서 저는 좀처럼 넥타이도 잘 매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는데, 또 사람들은요, 이 박사가 그거 자연스럽게 좋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실은 친구 사이에도 너무 이렇게 완벽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좀 만만해야지 않습니까? 들어는 정말 서로 좀 남의 흉을 보고 거짓말 좀 해도, 이 녀석이 일로 바치지 않겠지. 그런 정도로는 서로 이해가 돼야지 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과에서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키는 뭐냐? 우리 균형이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여러분, 어디든지 너무 탐닉해버리면은, 거기 너무 빠져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 환자들은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까다롭게 구르면 누가 친구가 하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정말 사사건건히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면은, 부인도 못 붙어 있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혼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걔가 주문하는 게 많습니다. 어디 보니까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스크를 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자주 씻어라. 거리를 둬라. 이게 제일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은 이 마스크를요, 한 10장 좀 갖고 다녀요. 너 그거 왜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오늘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는데 자기 옆에 섰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또 이 장소를 옮겨야 되고, 또 바로 이제 마스크를 바꿔 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스크 10개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좀 쉬웠죠. 초창기
그 정말 마스크가 뭐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숨도 어떨 때는 안 쉬었다 그래요. 숨도요. 예. 그래서 참 나한테 좀 야단을 좀 맞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너무 정의롭고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정말 이 균형을 잃을 정도로 되면은 정말 이것은요, 이게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경이 바짝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감 신경이 긴장이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환자들은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저 의자도요, 그냥 안 지나가요. 뭐 자기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삐딱게 있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이게 바로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럴 정도로 완벽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참 이 전철을 타도 지하철을 타도 정말 이 참 문제입니다요. 이게 손도 못 잡는, 손잡이를 못 잡는다 그래요. 이 흔들려도. 왜 거기 뭘 묻을까 싶어서. 자, 이럴 정도로 되면은 이게 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범생이 된다거나 너무 정직하다거나 또 너무 바른 소리만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이 병입니다. 정신과에도 그런 병이 있어요. 과잉 정의주의자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명이 있어요. 실제로 과잉 정의주의. 너무 정의를 올바른 거를 너무 과잉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말 참 사람들하고는 이 접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환자가 여러분 좀 지내오면은 참 아주 힘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을 무척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수월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양반은 너무 까다롭게 구니까 오히려 그것이 병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까다롭게 정말 굴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요, 제가 응성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좀 어설프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요, 그렇게 막 정직하고 정확하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는 하지, 뭐 오니까 만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뭐 그 사람은 까다로운 걸 내가 그렇게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우리가 정의롭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정의주의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친구 사이에도 친한 사이에 예의를 지켜라. 저는 그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한 사이라고 너무 만만하게 굴어도 물론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가 지켜야 돼. 그렇다고 너무 엄격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혹은 또 자기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가 외톨이가 됩니다. 친구가 없어요. 누가 친구하겠습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가지고는 친구가 없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하에는 면역력이 절대로 생기지가 않고 오히려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제 그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이 마스크를 10번 갈아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말 병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